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최고 기온이 어제보다 더 높겠습니다. 평창 29도, 원주와 횡성, 영월은 3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되지만 햇볕이 강하게 내리겠죄며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는 매우 나쁘겠습니다. 볕이 강한 낮 시간대에는 되도록 실내에 머물러 주시는 게 좋겠고요. 영동 지역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초속 15m 이상, 산지는 20m 이상으로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시 행정감사에서 국내 최대 격투기 단체인 로드FC의 예산 집행에 대한 다수의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요. 원주시가 봉산동 원주경찰서 뒤편에 총 97면의 주차 공간을 새롭게 조성해 무료 개방을 시작했습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월 장릉 생명의 숲 어신길이 조성을 마치고 일반에 공개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6월 17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홍천의 배농장을 시작으로 최근 횡성과 원주에서도 과수화상병이 잇따라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횡성의 경우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올해 강원도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3개 농가 10,000제곱미터로 지난해 발생 면적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농촌진흥청은 무더운 날씨와 높은 습도 등 세균이 번지기 쉬운 날씨를 질병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 동해고속도로에서 버스와 트럭, 승용차 등 넉 대가 잇따라 충돌해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 동해고속도로에서 경기도 모 여행사 소속 관광버스와 트럭, 승용차 2대가 충돌했는데요.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과 승용차 운전자 등 47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분산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부상자 구조 등 사고 수습 여파로 한때 주변 고속도로가 지정체 현상을 빚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빗길 사고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교육 강좌와 시설 예약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가능하도록 원주시 통합 예약 시스템 구축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원주시 통합 예약 시스템은 이전의 교육 강좌 예약과 시설 대관으로 분산됐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고도화된 통합 플랫폼입니다. 원주시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원하는 콘텐츠를 검색하고 신청, 결제까지 가능하도록 구현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주시 행정감사가 지난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국내 최대 격투기 단체인 로드FC 관련 예산 편성에 대한 면밀한 감사가 촉구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 의회 손준기 의원을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손준기 의원입니다. 네, 지난 11일 시행정복지위원회 행정감사에서 로드FC 예산 편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예산 집행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이 됐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용역비와 선수들의 숙박비가 중복 지급된 정황이 포착됐다고요? 네, 같은 사람 같은 날짜에 같은 이름으로 청소용역과 심판 보조로 중복 지급,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같은 대회 심판이랑 아마추어 대회 심판을 같이 하셨는데 이 또한 중복 지급이지만
또 해당 날짜에는 아마추어 대회를 연 적이 없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예산에 대해서 이제 좀 면밀하게 다 검토를 하진 못했어요. 자료가 워낙 방대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 생각하고 과에서는 이걸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또 이와 더불어서 외국인 선수들의 입국 날짜와 숙박일이 좀 다르게 잡혀 있기도 했다고요? 네, 당시 러시아 그리고 몽골, 키르기즈스탄이나 일본 같은 이제 다양한 국가의 선수들이 이제 원주를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항공권에 적힌 입국 날짜는 6월 21일이었는데 예. 원주 관내 숙박 시설의 체크인은 6월 19일인 것으로 2일 정도가 차이 나는데 이제 이마저도 이제 다른 숙박업소랑 중복 지급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먼저 잡아 놓은 거네요. 네. 대회 숙박을 했다고 체크가 되어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또 대회 개최 시 섭외되는 로드걸이라고 하죠.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로드 FC 경기에서 각 라운드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라운드걸이고 경기 후 시상에서 기념 촬영 진행에도 도움을 주는 분들인데 이 로드걸 계약서에 남자가 포함되어 있는 문제도 지적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로드 FC 66 대회 그리고 그 10월 대회 같은 로드 FC의 공식적인 로드걸은 3명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예. 근데 로드걸에 대한 증빙 서류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신분증이 굉장히 흐린 남자 이름의 로드걸이 발견됐고 이 증빙 자료를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제 주민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하는 남성임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자 모델을 선정하는 로드걸 업무 계약에 남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예, 해당 남성이 보조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빙 자료는 제출이 됐나요? 네, 저희도 당시 로드FC 관계자들의 해명을 토대로 한번 라운드걸이 케이지에서 라운드 피켓을 들어주고 하는 보조 업무자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었거든요. 예. 그래서 당시에 그러면 이 그 라운드 피켓을 들어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사진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증빙 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증빙할 만한 자료는 제출이 안 되었다고 보시는 거죠? 예, 보통은 그 이전에 이제 5천만 원 정도 이제 저희가 대회를 원주시에서 지원해주고 했을 때도 당시 아나운서라든지 이런 라운드걸 보조 업무 라운드걸 이런 분들이 단체 사진이나 이런 것들로 증빙 자료를 항상 남겨놨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증명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원주시 측에서는 영수증을 하나하나 확인하지 못했다.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서 중복 지급된 것이 맞다면 환수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애당초 지급 단계에서 올바르게 예산이 책정이 돼서 이런 중복 지급을 막을 방법은 없었던 상황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먼저 그 해당 부서에서 영수증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우리 원주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보통 지방보조금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우리 원주시에서는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담당 부서에서 결제를 하고 원주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이제 돈이 집행을 합니다. 이렇게 예산 집행에 대한 자정작용을 우리가 거치는데 애시당초 해당 예산이 올라왔을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로드FC의 예산 배정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 가졌어요. 사업계획서도 계속 늦었었고 그런데 이것 또한 국민의힘의 어떤 모 도의원의 도비 매칭 사업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론이 작용한 예산 낭비 사례였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체육과 공무원분들은 또 예산 집행에 문제가 발견이 되어도 계도와 환수가 이루어진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실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 그런 빙산의 일각 같은 밝혀진 사실들만 종합해봐도
지방보조금법 제13조 용도의 사용 금지에 해당된다 판단이 됩니다. 근데 작년 10월경에 윤석열 정부에서 대부분 지자체의 부정수급관리단이라는 그 지방보조금 사용에 대한 감시를 어느 때보다 철저히 하고 있는 시점에서 환수를 넘어서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시 의회 김혁성 의원은 행정감사에서 올해 예정된 7억 원의 예산 지원을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올해 배정된 로드FC 예산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6억의 예산을 배정한 목적과 배경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 예산은 작년 시의회에서 진통 끝에 로드FC 대회를 지원해주는 예산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MMA 스포츠를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예산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증빙 자료를 보면 모두 로드FC 거표지를 이용하고 있고 이제 누가 봐도 로드FC 보조금으로 오해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집행된 모든 예산에 대해서 증빙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추후에 대회에 해당 예산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로드FC가 아닌 MMA 스포츠 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목적에 맞게 사용된다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앞서 아나운서비 관련해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나운서 관련해가지고는 이 아나운서와 그리고 아나운서 보조 업무가 있는데요.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사람이 중복 지급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나운서 보조 같은 경우에도 또 청소 용역과 겹쳐서 지급되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네. 중복 지급이 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다양하게 중복 지급이 많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집행 과정에서 자정작용을 잘 해내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혹시 이제 자정작용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좀 방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원주 시민의 예산을 이제 사용할 때 이러한 당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에 문제가 없을 만한 단체와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고 진행할 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업 중간중간에도 우리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우리가 혈세를 쓰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시 의회 손준기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지금 시각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봉산동 일원에 새롭게 조성한 봉산미 공영주차장을 지난 10일부터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윤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 봉산동 일원에 새로운 공영주차장이 생겼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주시는 봉산동 일원에 총 98면의 주차 공간을 새롭게 조성한 봉산미 공영주차장을 지난 10일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위치는 원주경찰서 뒤가 되겠습니다. 이번 공영주차장 준공은 봉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는데요. 그동안 주차장 부족으로 주차난을 겪었던 지역 주민들과 원주초등학교, 원주경찰서 방문객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시 도시재생과 박중상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봉산미 공영주차장은 지난 2023년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돼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시행하는 봉산동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의 일환입니다. 대상지는 인근 주민들과 원주초등학교 및 원주경찰서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주차장 부족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었으나 주민들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시유지를 활용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난 해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박준상 담당자 이야기 들어봤고요. 봉산미 공영주차장 준공이 인근 주민분들께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조성된 봉산미 공영주차장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계획인가요? 네, 봉산미 공영주차장은 봉황의 꼬리 부분 같다 해서 봉산미라고 불린 지명에서 유래해서 지어진 이름인데요. 네. 총 주차면 수는 98면으로 일반 주차를 제외하고 임산부와 노약자를 위한 배려 주차구역 10면과 경차 주차 9면, 장애인 주차 4면, 친환경 전기차 충전구역 5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2면의 급속 충전시설과 3면의 완속 충전시설이 조만간 설치될 예정이고요. 현재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제외한 다른 시설들이 완공돼 지난 10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산미 공영주차장은 상시 개방되고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단 2.2m 높이 제한 시설이 설치돼 대형 차량이나 캠핑카 등 일부 차종의 주차는 제한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앞으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원주시 도시재생과 박준상 담당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봉산미 공영주차장의 준공으로 주차에 대한 지역 주민분들의 고민이 해소되길 기대하며 2028년까지 진행되는 봉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의 시작인 사업이 성공적으로 준공되어 단계적으로 진행될 후속 사업들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올해는 봉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이 마스터 플랜 수립이라는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이며 본격적으로는 내년부터 노후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휴먼케어 및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주시 도시재생과에서 이번 봉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최선을 다해 진행할 예정이며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분들께서는 우리 사업의 불편함이나 문의사항 등 말씀해 주실 사항이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원주시 도시재생과나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고 반영 가능한 사항은 적극 반영할 예정이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네, 이번 봉선미 공영주차장 준공으로 주차에 대한 지역 주민분들의 고민이 좀 해소되길 바라고요. 인근에 방문하시는 분들도 편리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원주시 도시재생과에서는 봉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노후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휴먼케어와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봉산동 지역 주민분들께서는 본인에게 맞는 관련 사업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0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황토길을 맨발로 걷는 영월 장릉 생명의 숲 어신길이 조성을 마치고 일반에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요. 영월군 보건소는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0일 동안 어신길에서 강원이 특별히를 잡아라 챌린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영월군청 건강증진과의 박수미 주무관을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무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릉 생명의 숲 어신길이 조성을 마치고 민간에 공개가 되었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영월 장릉 생명의 숲 어신길의 특징과 규모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어신길은 자연 속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의미하며 영월 장릉 생명의 숲에 조성되었습니다. 이 길은 총 길이가 300m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세족시설과 신발 보관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신길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숲, 모래, 나무 등의 다양한 자연 소재로 길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이를 통해 다양한 촉감을 느끼며 걷는 재미와 더불어 자연 속에서의 심리적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길 코스에 설치된 벤치와 쉼터는 걷는 도중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어신길 주변에는 다양한 생태계가 보존되어 있어 걷는 동안 여러 종류의 식물과 작은 동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길을 따라 흐르는 작은 계곡과 울창한 숲은 방문자들에게 도심에서 벗어난 평온함을 선사합니다. 영월 장릉 생명의 숲 어신길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으며 가족 단위의 방문객부터 개인적으로 힐링을 찾는 분들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주무관님 혹시 주변에 들리는 소리를 좀 꺼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지금 네. 저기 산에 방송이 나오고 있는 중이어서요.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신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제 맨발로 지구에 접지하면서 그러니까 닿으면서 지구와 우리 몸이 연결된다는 의미를 의미하잖아요. 네, 네. 민간에 공개된 장릉 생명의 숲 어신길에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강원이 특별히를 잡아라. 이 챌린지는 어떻게 운영되는 프로그램인지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강원이 특별히를 잡아라 챌린지는 강원 특별자치도의 낮은 건강 행태 지표를 개선하고자 지역 현황을 반영한 건강증진 모델로 개발하여 추진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특히 강원이와 특별히 캐릭터를 활용해 영월군의 걷기 실천율을 비롯한 신체 활동 실천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챌린지는 오늘부터 시작하여 7월 6일까지 약 20일간 장릉 생명의 숲 어신길에서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은 모바일 앱 워크온을 이용해 지정된 경로를 따라 걸으면서 나타나는 캐릭터를 잡아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총 600마일리지를 적립하면 챌린지 성공하게 되고 성공한 참가자들에게는 모바일 강원 상품권이 선착순 500명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저도 참여를 하고 싶네요. 강원이와 특별히를 잡으면 이제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고 현금화할 수 있는 그 상품권이 제공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주 좋은 결과물, 보상이 있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 참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프로그램 참가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강원이 특별히를 잡아라 챌린지는 별도의 사전 등록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를 위해서는 모바일 앱 워크온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신 후 강원이 특별히를 잡아라 챌린지를 선택하여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지정된 장소인 장릉 생명의 숲 어신길에서 맨발 걷기를 시작하시고 걷는 동안 앱을 통해 나타나는 캐릭터를 잡아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방법입니다. 앱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영월군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니 부담 없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워크온이라는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 거네요. 네네. 네, 최근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맨발 걷기의 효능 막연하게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맨발 걷기는 단순히 걷는 것 이상의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대체의학재단인 페인의 자료 연구에 따르면 지구 전자와 직접 접촉함으로써 신체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이는 만성 통증 환자의 수면 질 향상 및 통증 감소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촉진함으로써 심혈관 건강에도 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맨발로 걷는 것은 정신적인 안정감을 제공하여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연 속에서 맨발로 걷다 보면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편안해지며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네, 저도 제주에서 이제 어신길에서 맨발 걷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돌멩이 같은 거에 찔리면 너무 아프더라고요. 숲길을 맨발로 걸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까요? 안전하고 즐겁게 숲길을 맨발로 걷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걷기 전에 경로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숲길에는 돌이나 뾰족한 가지와 같은 날카로운 물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로를 미리 살펴보고 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 학회에 따르면 당뇨 발 환자들은 작은 상처도 쉽게 회복되지 않아 악화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맨발 걷기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네. 다음으로 날씨와 환경을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비가 온 후에 어신길은 매우 미끄러울 수 있고 지나치게 건조한 날에는 땅이 단단해져 발바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적당한 날씨와 환경에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신의 신체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맨발로 걷다가 불편함이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중단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부드러운 흙길이나 잔디밭에서 걷기를 시작하고 점차 다양한 지형에 도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바닥이 자연환경에 익숙해지도록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며 무리하게 걷지 않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프로그램이 끝나는 7월 6일 이후에도 어신길에서 맨발 걷기 체험을 할 수 있는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영월 장릉 생명예술 어신길에서 맨발 걷기 체험을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어신길은 프로그램 기간과 상관없이 연중 개방되어 있어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자연 속에서 맨발 걷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이 시간 동안 방문객들은 자유롭게 어신길을 이용하실 수 있고 숲의 평온한 분위기와 맨발 걷기의 건강 효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월군청 건강증진과 박수미 주무관과 함께했고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은주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